RS-78 건담은 건담 전설의 시작이며 리얼로봇 역사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퍼스트를 만들 때 딱히 리얼로봇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원래 건담의 원화는 SF판 15소년 표류기였는데요. 이 작품의 기본 자체가 리얼한 인간 군상 간의 드라마였던지라 건담의 각본은 황당무계한 요소를 덜어내고 현실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지요. 이로 인해 나타난 특징이 주역 로봇이 바뀌는 형식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성공한 로봇물은 주역 로봇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 주역 로봇의 모습이 바뀌면 작품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작품에서 주인공을 바꾸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은 필살기를 일으키거나 혹은 용기와 우정, 사랑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지만 건담은 이런 요소를 쓸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담은 우정, 사랑은커녕 시궁창 인간관계의 집합체니까요. 샤! 하카트라 샤! 그래서 건담은 개량을 선택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건담의 성능이 나아지고 있다고 알려준 거죠. 처음에 우리가 본 건담은 루나2에 입항하여 고화력 변기를 위해 제너레이터를 증설한 RS-78-2 그리고 이후 잡으로 콤페이2에서 개수를 받았는데 이중 콤페이2 개수 사양에는 마그넷 코팅이 적용됩니다. 이 기체가 RS-78-3죠.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겹쳐지면서 건담은 리얼리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금 돌아보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했어요. 이 기체는 무장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후 건담의 기본틀을 만들었지만 일부 무기는 여러가지 변주를 낳기도 했죠. 건담의 머리에는 60mm 발칸포가 있습니다. 무장이 없을 때에도 사용 가능한 고정병기로 적기의 견제가 목적이에요. 이후 짐 등의 양산기에도 도입되었죠. 여담이지만 이 무기는 아무로가 처음 쓴 무기인데 아들이 건담을 탄 줄 몰랐던 템레이는 저 파일럿이 누구냐면서 핀잔을 주지요. 견제용인 발칸을 적의 장갑에 퍼붓기 때문이에요. 발칸은 이후 건담들의 기본 소양 같은 것이 되었는데 이외로 발칸이 없는 건담도 존재합니다. 육전형 건담은 헤드 발칸 대신 동체에 기관포가 있었고 유니콘 건담은 소설판에만 없었죠. 단 애니메이션판에선 발칸이 추가되었으며 2화에서는 퍼스트 건담의 뱅크씬을 오마주합니다. 턴에이도 기본 장비는 아니죠. 에이지에서는 있는 기체와 없는 기체가 섞여 있고요. 아예 작품 전체에서 빠진 경우도 있는데 기동사 건담 더불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기체들은 모두 발칸이 없습니다. 외전에 나온 아블호레만 발칸이 있죠. 어쨌든 건담의 얼굴은 사실상 상징일 텐데 이외로 통일이 안 되는 게 희한하긴 합니다. 주무장인 빔라이플은 병기 개발국이 개발한 것으로 모빌 수제 주무장 중에서는 당대 최고급이었습니다. 미노프스키 입자를 아이빌드로 압축해서 빔 상태 메가입자로 만들어 사출하는 병기로 원래는 중거리용으로 설계했지만 장거리도 커버할 수 있죠. 그 화력은 전함의 메가입자 포급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2화에서는 쓰자마자 적이 피해버리면서 김이 팍 새버리는 무기이기도 하죠. 当たらなければどうということはない。 파워가 높은 반면 탄수는 최대 15발 뿐인데 탄수와 적이 피한다는 것은 기공사 건담 유니콘 2화에서도 그대로 오머주되죠. 리시버 상부에 설치된 가동식 대형 센서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FCS로 기체 본체의 센서 정보와 통합 처리하여 높은 명중률을 보입니다. 슈퍼 네이팜은 역시 2화부터 나온 무기인데 전용 무장이 아닌 범용 무장이라고 합니다. 극장판에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 모르는 무기인데 뜬금없이 슈퍼로봇된 A에서 초강력 무기로 나왔어요. 라이플 하부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한데 역시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가 오머즈했죠. 하이퍼 바주카는 대함 공격용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작중에선 모빌 수색에 쓰는 일이 많아요. 아바오와쿠 최종 결전 시에는 양손에 들고 사용하죠. 이는 0583의 건담 3호기 덴드로비움, 유니콘 7화에서 네오지용이 오머즈합니다. 작중에선 원래 탄종이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후 후경으로 교체되면서 대전차 고포탄, 운동 에너지탄, 플라스틱 고포탄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 초기에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다는 설도 있었죠. 자쿠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즉 연방이나 지원이나 핵을 금지한 남극 조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란도셀에는 빈사벨 2정이 있습니다. 자쿠를 두 동강 낼 정도로 높은 화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건담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건드리는 병기이기도 합니다. 70년대 말 일본의 콘텐츠계는 큰 충격을 받지요. 1977년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 개봉되면서 일본에서 SF는 스타워즈가 아니면 다 망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스폰서는 스타워즈 비슷한 것만 요구했습니다. 건담도 SF인 만큼 이를 비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3배 빠른 그분은 다스베이더와 디자인이 비슷하며 뉴타입은 제다이의 포스와 같은 개념으로 보이고 연방군의 변기 조준경은 엑스윙에 그것을 따왔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이 많은 게 빔사벨이었습니다.
흡사했습니다. 라이트 세이버와 흡사한 이 병기는 다른 것과는 달리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이었거든요. 이는 이후 토미노 감독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는 이에 대해 건담의 빔사벨은 라이트 세이버와 다르다. 광선이 항상 나오는 라이트 세이버와는 달리 빔사벨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자를 때만 빔이 출력된다. 단지 애니메이션에선 스태프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그려진 것뿐이다 라고 선을 그치요.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빔사벨은 더블 제타까지는 계속 출력되다가 역습의 샤에서부터 자를 때만 빔이 출력되게 되지요. 여하튼 당시엔 말이 많았던 빔사벨이지만 지금은 그냥 팬들도 스타워즈 오마주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후 북미 대륙으로 내려오면서 리미터를 해제해서 손잡이가 늘어난 후 끝에 빔이 생기는 빔 자벨린으로 만들 수 있죠. TV판에서는 11화에서 이세리나의 가오를 격파할 때 처음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빔사벨이 여의봉처럼 늘어나는 것은 당시에도 말이 나왔던 것인지 리얼리즘을 강화한 극장판에선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 프라모델에도 나오지 않죠. 건담 해머는 전통의 시작이면서도 가장 이질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못 박힌 철구를 휘두르는 무기로 한 방에 자쿠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은 물론 미사일을 격파하고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내구력이 좋죠. 이후 해머 헤드에 추진기를 붙여 파워를 높인 하이퍼 해머로 개량되지만 손이 반칙적으로 큰 고구의 손에 잡혀버리죠. 아무래도 무기의 특성상 덩치가 큰 모빌슈츠, 질량이 우위에 있는 모빌슈츠에겐 잘 통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적의 강함을 표현하는 연출을 위한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질량 병기는 이후엔 한동안 안 보이다가 우주세기 123년대 크로스본 뱅가드의 샷 랜서 등으로 차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빌슈츠에는 빔실드가 표준 장비였기 때문에 빔병기보다는 실체 병기, 질량 병기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력 2345년엔 과거 누군가가 만든 개량형 건담 해머가 나옵니다. 아일필드 제너레이터로 적의 방어막을 부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폭발시켜 공격도 할 수 있죠. 왜 이런 무기가 작품에 나온 걸까요? 이는 토미노 감독이 원했다기보다는 스폰서인 클로버가 당시 들어있던 기존 병기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며 따로 요청한 병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토미노 감독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기획에 투자한 스폰서는 토미노 감독에게도 고마운 존재였기에 그는 리얼리즘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스폰서의 요청을 들어줬죠. 그 결과물이 바로 건담 해머와 G-파이터입니다. 당연히 둘 다 리얼리즘을 중시한 극장판에선 잘렸죠. 하지만 나름대로 컬트적인 인기가 있던 것인지 이후 건담 시리즈에도 등장하는데요. G건담에선 볼트 건담의 그래비톤 해머가 해머 계열 무기이며 터너의 건담도 은근히 이 무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ふざけてんのか 08소대에선 6전형 건담의 장비로, 시드에선 레이더 건담의 멸리르로 등장하고 건담 더블 F에서는 건담 아스트레아 타입 F2의 장비로 나옵니다. 특이한 건 건담 더블 X의 해머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건담 해머를 정식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프라모델에도 부속되었습니다만 작품이 조기 종용되면서 맥거핀이 되어버렸죠. 건담 실드는 말 그대로 방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어용이지만 저는 이 작품의 구세주로 평가하죠. 퍼스트 건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작품도 아니고 제작기간 또한 촉박했죠. 그래서 수많은 뱅크신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작중의 연출이 다채로웠던 이유가 바로 건담 실드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면적을 바탕으로 기체를 가리기도 하고 적의 시야를 가린 후 빔사발로 공격하기도 하며 시야에게 페이크를 걸 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론 그 강성을 바탕으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정말 다양합니다. 때론 연출적으로 건담의 움직임이 더욱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으며 전투 도중에 파괴되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죠. 또한 이렇게 몸통을 숨겨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기도 하고요. 실드를 활용한 연출이 바뀔 때마다 아무로가 새로운 전법을 쓰기 때문에 아무로의 성장을 보여주는 무기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 외 특이점이라면 야스히코 요시카즈가 디자인한 오리진 버전인데요. 이 기체는 실드를 반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맞죠? 팔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으며 근접병기를 사용하는 것도 자유로우니까요. RS-78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체입니다. 이야기가 정말 끊이질 않네요. 처음엔 기체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다뤄봤고 이번엔 무장이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뤄봤죠. 이후에는 건담이 리얼 로봇이 된 계기, 이후 건담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